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쇼 장지은입니다. 자, 하남 교산의 청약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넣으셔야 되겠죠? 최소 얼마 있어야 될까? 자금 마련하실 때 구멍 뽕 나지 않게 세금까지, 옵션까지, 이자 금액까지 다 챙겨드리는 집사쇼만의 전매 특허 자금 마련 플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 다 썼잖아요. 덩어리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생당근을 넣은 거예요. 그 장면을 캐로셀 대표님께서 보시고 많이 좋은 가격에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가 진짜 당근이 들어간 건가요? 네, 연화공법이라고 해서 식물을 흐물거리게 부드럽게 해서 그 유효 성분이 다 온전히 다 들어가게끔 특허를 내. 당근으로 연화 당근 만든 건 최초고 색깔을 좀 예쁘게 해야겠다 해서 당근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70만 ppm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네. 10만 ppm을 7병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촉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 촉촉한 느낌들이 남아있으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고를 하러 온 거거든요. 사실 제가 쇼스테님에 대한 명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아이디로는 홈쇼핑의 시도세로서 5점을 파신 분인데 5점 중에 1점 정도는 절대 팔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제가 네, 집사쇼의 자금 마련 플랜 시간입니다. 자금 마련 플랜 이거 꼭 보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계산해 봤더니 턱없이 부족한 거라. 그러면 당첨되고도 포기하셔야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당첨된 것으로 간주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 청약을 하실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나이도 많거든요. 노파심에 여러분이 당첨되고 나서 자금 마련에 구멍이 뚫릴까봐 항상 청약 전에 제 영상 보고 가시라고 자금 마련 플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입주하려면 최소 얼마 있어야 되는지, 너무 돈이 부족해서 전세부터 끼워 넣더라도 얼마 있어야 되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집사쇼의 꿀팁과 함께 전달이 되니까 이 영상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겁을 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 놓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 꾹 눌러 놓으시고요. 매 청약지가 나오면 그 전에 제가 자금 마련 플랜 영상을 제작해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나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시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왜 보셔야 되는지. 요거부터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10년 동안 청약 못 하십니다. 혹시 되더라도 자동 취소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매 제한입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죠. 그러면 당첨자 발표일 2025년쯤에 하니까 5월쯤에 하니까 2028년에는 매도가 가능한가 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주 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 붙어 있는 그런 조건의 아파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첨된 본인이 적어도 3년 동안은 그 아파트에 반드시 입주해서 살고 나서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시려면 잔금까지 다 치러야 하고 그래야 열세가 나와서 내가 입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잔금이 부족한 분들, 전세 넣으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다행히도 거주 의무 3년이더라도 유예 3년이 따라붙습니다. 따라서 당첨되고 나서 전세 넣어서 잔금 치르고 당장은 전세 세입자가 3년은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3년쯤에는 입주하셔서 또 당첨자가 3년을 마저 사셔야 그 다음에 전세를 주던지 매도하시던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액면상 표로 나와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금 마련 플랜에 있어서 날짜 체크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당첨자 발표일 5월 23일이죠. 자, 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몇 년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도 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서류 내시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계약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언제까지입니까? 적어도 7월 22일까지는 계약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를 보시면 자, 입주 예정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9년 6월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계산은 29년 6월쯤으로 하겠습니다. 이 날짜가 어떤 날짜예요? 잔금 맞추는 날짜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잔금을 입주 예정일 그 날까지는 딱 하고 맞춰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자금 얼마나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자하고요. 본 청약에 당첨된 분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자, 계약금 사전 청약자는 5%, 중도금 30%, 잔금 65% 이런 비율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계약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7월 22일 네, 그때까지 계약금 5% 준비하세요. 중도금은 2028년 2월입니다. 꽤 여유 있죠? 이것도 대출이 다 나와주는 조건이고요. 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9년 6월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당첨자, 즉 본 청약에 당첨된 그런 분이 되겠죠. 자, 그런 분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약 5월 22일까지 중도금 60%는 집단 대출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잔금 30%는 언제까지? 2009년 6월로 잠정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마련 플랜을 계산할 때 좀 딱 떨어지는 분양가가 없나 하고 좀 보겠습니다. 5층 이상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5층 이상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5억 7천 정도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급 금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면 5,700만 원이 되겠죠. 다음으로 분양가뿐만 아니라 옵션과 세금과 이자까지 집사쇼는 다 계산해 드리잖아요. 자, 옵션 적어도 발코니 확장 비용하고 그다음 에어컨 비용은 필요하죠. 그래서 체크해 드립니다. 자, 59제곱미터 했을 때 뭐 600에서 700 정도 되는데 저는 700만 원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계약금 20%, 잔금 80%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은 뭐 10%나 5%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금은 대출이 나와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자,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자는 3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집단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 신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죠. 시스템 에어컨의 비용인데요. 59제곱미터는 보시면 넉 대를 다 설치를 하더라도 540만 원 정도가 드네요.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부터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플랜 짜러 가겠습니다. 자,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여기는 진짜 등기 치고 싶습니다. 최소 얼마 있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3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죠. 선호도 1위인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약금 10%.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7월 22일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균 분양가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하기로 했죠? 5억 7천만 원.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분양가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5%였죠. 그러면 2,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 청약 당첨자는 10%였죠. 그러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2,850만 원, 계약금 5,700만 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뭐 주식 찾고 적금 깨고 보험 들어놓은 거 약관 대출 내고 해서 해약하고 현금화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요 정도 돈은 내가 있다 하는 분들은 요 방법이 가장 좋죠. 자, 두 번째는 신용대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겠다. 요것도 좋습니다. 자, 신용대출 내실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있죠? 규제 지역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서 1년 내에 등기를 치면 그 금액은 회수당한다. 이러한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된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억 원 넘게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계약금 지금 2,850만 원, 5,700만 원 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고 1억을 초과해도 되는 지역입니다만 우리는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 단 기억하실 거, 신용대출을 내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잔금, 주택담보대출을 내실 때
부부합산 DSR에 적용이 돼서 실제로 대출금이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감하고 똑같습니다. 가지에 5개가 꽂혀져 있는데 하나를 빼서 미리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4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3번째로는 가족, 친구에게 차용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필히 쓰셔야 되는데 요즘은 차용증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재가 가능하죠. 하지만 특히 가족에게, 부모에게 빌렸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한 3년 정도 뒤에 조사 나왔을 경우,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운이 안 좋아서 조사 받는 경우라면 상환 내용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집사쇼가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동 이체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자, 1번이 가장 좋고요. 정 없으면 신용대출이라도, 그 다음에 정 없으면 가족에게 차용이라도. 그런데 정말 없으면 이제 4번째 단계로까지 넘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4번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 한 가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돈이 없다. 계약금만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첨은 됐는데 이미 대출이 많아서 신용대출도 안 나오고 모아놓은 돈도 없다. 정말 급할 때. 자, 높은 이자이긴 합니다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빨리 갚을 분들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빨리 갚을 분들에게만 권해드립니다. 제2금융권이라서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도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요거는 전세담보대출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전세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단계에서 내가 깔고 앉아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거죠. 차량을 담보로 해서 내는 대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즉 거주도 가능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거주와 대출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4번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금은 어찌어찌해서 잘 준비를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중도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중도금은 30%. 사전 청약 당첨자죠. 그다음에 본 청약 당첨자는 60% 이렇게 마련하셔야 되는데 요건 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단계 넘어올 때마다 심장 떨리죠. 네. 자, 30% 사전 청약 당첨자는 2028년쯤에 30%가 한꺼번에 대출이 발생이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2025년도에 계약금을 내고 나서 한 3년 정도, 약 3년 정도 지나간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대출금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자, 본 청약 당첨자는 2026년 4월부터 2029년 2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얼추 한 3년 동안 대출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나중에 후불제로 내실 때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집사쇼니까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대출금이 얼마일까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1억 7,1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본 청약 당첨자는 5,700만 원을 6번에 걸쳐서 나눠내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 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거의 3년 가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마음의 부담을 갖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내가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중도금은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대출로 신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선분양 후 시공 아파트인지라 먼저 분양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후 시공 아파트인지라 계약금만 먼저 내면 중도금은 대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무려 4년 뒤에 잔금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너무나 마음 편안한 그런 아파트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서 건설사로 계속해서 대출금이 보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이자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막 해약하고 적금 깨고 막 주식 팔고 이렇게 해서 마련했고 또 중도금 은행 가서 서류 막 이만큼 내고 사인을요 한 10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서류에다 막 사인하고 나서 중도금 대출 일으켜서 일단은 막아놨고요. 다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4년 정도 뒤에 잔금 시기가 왔습니다. 자, 잔금만 내면 내가 전세를 끼워 넣거나 이제 입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잔금 얼마 내면 될까요? 잔금 95%? 잔금 90%라고 적혀 있네요. 잔금 30% 정도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2029년 6월쯤에 입주라고 가정을 해서 잔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늘어나게 되면 중도금 대출 이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생기는 거겠죠. 자, 하남시는 비규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는 잔금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인지라 LTV가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70%나 나옵니다. 생초는 80%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DSR은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40%, 내 연봉의 40% 비율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잔금 95%, 90%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중도금 대출을 나중에 입주할 때 상환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잔금도 따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총 내셔야 되는 금액이 두 개를 더하면 90%죠. 그래서 90%라는 돈이 입주 단계에서는 무려 90% 그 이상의 돈이 등기를 하는 단계죠. 명의를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중도금을 갚고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는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거죠.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잔금 대출 치르고 입주를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세를 끼워 넣어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다 끄는 형식, 이런 형식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입주 작전을 쓰시는 분들과 전세 작전을 쓰시는 분들, 나는 입주를 원한다 하신다면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을 내시고 필요한 옵션과 세금과 이자, 이게 다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전세 작전을 쓰시는 분들은 분양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 있죠. 여기에다가 옵션과 세금과 이자, 이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연봉에 DSR이 적용된 대출이 얼마가 나올까? 요 단계. 요거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계산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부 합산 연봉 5천만 원이면 3억 정도가 나옵니다. 또 합산 연봉이 1억 정도면 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얼추 연봉 5천이면 3억 정도가 나오고요. 연봉 1억이면 6억 정도가 나오고 7천인 분들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봉 7천이라면 4억 2천, 4억 3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작전 쓰실 분들은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담대 금액도 알았으니까 이제 옵션과 세금, 이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하러 가보시죠. 자, 옵션과 세금 이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도 감안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발코니 확장비 700만 원이고요. 옵션 에어컨만 하나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540만 원 체크해드렸습니다. 취득세는 지금 6억 이하기 때문에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양창릉의 3% 계산해서 계산이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로 계산했고 지방교육세 0.1% 나와서 627만 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5%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당첨자는 1억 7,100이었고 본 청약 당첨자는 3억 4,200이라는 금액이었죠. 요거 이자 후불제로 계산했더니 1,152만 원과 2,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 인지대, 채권 할인,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다 더했더니 분양가뿐만 아니라 자, 사전 청약 당첨자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필요했고요. 그리고 본 청약 당첨자는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요? 자, 입주 계획이라면
분양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빼고 옵션과 세금, 이자 이거를 더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봉 5천인 분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부 합산 맞춰서도 5천이라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전 청약 당첨자는 5억 7천만 원에서 주담대 3억을 빼면 2억 7천만 원에서 옵세이를 더하시면 3억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본 청약 당첨자는 1,500만 원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3억 1,500만 원 정도 오타 났네요. 예, 3억 1,500만 원 정도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부 합산 연봉 7천인 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주담대 얼마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빼고 옵션과 이자를 더했더니 연봉 7천이신 분은 각각 1억 7천만 원과 1억 8천5백만 원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남편이랑 나랑 더해서 아내랑 나랑 더해서 연봉 한 7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남 교산에 1억 7천이나 1억 8천5백 정도 있으면 나중에 입주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대신 내가 대출을 3억이나 4억 3천씩 안고도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월 120만 원, 또 180만 원 정도 되죠. 안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하실 건 DSR이 적용된 대출 금액은 자동차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등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동차 할부가 있고 신용대출이 불필요하게 또 결혼하면서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턱없이 적게 나옵니다. 또 하나 계약금 단계에서 이미 신용대출을 꽃감 빼듯이 빼서 쓰신 분들은 더 적게 나온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연봉 1억인 분들도 계산을 해볼까요? 연봉 1억이라면 DSR 6억까지는 가능하잖아요. LTV 70이라서 요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LTV 70이라는 얘기는 입주 당시 감정가의 70% 범위 내에서 DSR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입주 당시 감정가가 8억 정도 수준이라면 87이 56, 5억 6천만 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DSR이 6억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5억 6천만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LTV 7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만큼만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감정가 9억이라면 LTV 70이라서 97이 63에서 6억 3천만 원 내에서 이번에는 DSR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연봉 1억이기 때문에 6억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LTV는 6억 3천이 나왔지만 DSR은 6억이니까 6억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LTV 70에 걸려서 DSR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주담대 이후에 신용대출을 알아보셔서 그 부족한 부분, 예,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 부분으로 메우셔도 됩니다. 따로 내셔야 됩니다. 예, 단 순서는 지키셔야 됩니다. 주담대 먼저 내시고 그리고 신용대출을 내시는 이런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입주 계획이라면 각각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정말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남 교산에 당첨되고 싶어야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세 작전을 쓰시면 되는데 다행히 거주 의무 3년에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전세 넣으실 수 있죠. 분양가에서 네, 전세가를 뺀 금액 그리고 옵션과 세금 이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세가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호반서밋 에듀파크인데요. 예, 신축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 아파트로 골라봤고요. 전세가가 4억 9,500에서 5억 4천 정도 되니까 지금 한 5억 정도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본 김에 매매가도 체크해봤습니다. 우리 5억 7천에 분양받았는데 비슷한 평수로 8억 6천까지 나와 있네요. 예, 머릿속으로 빼보세요. 예, 괜찮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세 줄 거라면, 예, 거주 의무 3년 있다. 그런데 3년 유예 가능하니까, 즉, 전세 3년 줄 수 있으니까, 자, 분양가 5억 7천에서 아까 전세금 5억이었죠. 여기다가, 옵세이 3천이었죠. 예, 그래서 얼추 1억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있다면, 내가 지금 뭐 전세로도 깔고 앉아있고, 내가 어디 뭐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서 얼추 1억 정도 있으면, 전세라도 끼워 넣어서 등기 칠 수 있다. 자,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1억, 그리고 본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1억 1,500 정도. 예,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총 7년 정도 되죠. 7년 정도 되죠. 예. 입주 가능한 시기까지 한 4년 정도 공사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전세 줬잖아요. 총 7년 정도 뒤에 이제 내가 반드시 거주 의무 3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분을 내보낼 수 있는 금액, 전세가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지금까지 모아온 돈에다가 앞으로 7년 뒤에 정말 긴축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 모두 다 더하시고요. 그죠? 여기까지 모았어요. 그런데도 5억이 안 만들어진다 하시면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의 변형된 형태거든요. 예, 이 집을 담보로 이걸 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그리고 나서 신용대출도 앞으로 내가 더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내 신용으로 돈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면 요거까지 다 끌어들여서 5억 원을 마련해서 세입자를 내주고 반드시 입주. 그리고 나서 3년 의무 거주 하셔야 팔 수 있습니다. 7년 전에 내 자산하고 이때 가서의 내 자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이 하나 당첨이 되면 거기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게 되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또 자산이 불어나는 그 금액이 있죠. 그것까지 플러스 이렇게 되면 기분 너무 좋으실 거고 조금 든든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렇게 청약에 도전하셔서 하시면 너무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진짜 눈물 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집사쇼가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자, 집사쇼의 당부 말씀입니다. 청약 전에 미리미리 자금 체크해보고 도전해야 당첨 후에 자금 때문에 포기하는 일 안 생깁니다. 집사쇼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혼자 하시려면 어려운 일이라서 미리미리 자금 마련 플랜 챙겨드렸습니다. 이 영상 한 번 보고 끝낼 수준의 영상 아닙니다. 첫 회는 이해해 가면서 다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정속으로 들으시고요. 2회, 3회째는 빠른 말로 총 3번 정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서 항상 미리미리 체크해보고 도전하세요. 당첨된 후에는 꼭 메모장에다가 중요한 내용 적어서 책상 앞에 떡하니 붙여놓고 날짜 맞춰서 자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첨되면 댓글로나 메일로 연락 주셔서 꼭 한번 많은 분들의 부러움 샤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또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